충격! 이재명 정부가 직접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월 9일 종료 확정입니다. 잠실에서 팔면 양도세가 5억에서 10억으로 뛰어오릅니다. 무려 5억 원이 더 나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3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5일에도 재확인했습니다. 5월 9일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유예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가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세율입니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여기에 추가로 세금을 더 매깁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합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집 팔아서 번 돈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다주택자 투기를 막겠다는 명목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5월부터 매년 1년씩 유예해왔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한 번쯤은 더 연장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직접 못을 박았습니다. 연장 없다. 자, 그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조선비즈가 하나은행 세무전문위원에게 의뢰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서울 송파구 잠실에스입니다. 2022년 7월에 17억 원에 샀습니다. 2025년 11월에 31억 원에 팔았습니다. 연도 차익이 14억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시에는 양도세가 5억 2,513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합쳐서 총 5억 7,7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주택자는 양도세가 8억 4,243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지방소득세 합치면 총 9억 2,667만 원입니다. 3주택자는 더 심각합니다. 양도세만 9억 8,218만 원, 총 세금이 10억 8,040만 원입니다. 중과전에 비해서 무려 4억에서 5억 원이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집을 팔았는데 중과냐 아니냐에 따라 5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입니다. 2022년 3월에 15억 6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3년간 보유하다가 23억 3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양도 차익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양도세 중과전에는 양도세가 2억 6,700만 원, 지방소득세 합쳐서 총 2억 9,3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4억 3,991만 원, 총 세부담 4억 8,390만 원입니다. 3주택자는 양도세 5억 1,666만 원, 총 세부담 5억 6,832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중과전보다 약 3억 원 가까이 세금이 더 나갑니다. RF 한 채 팔았는데 3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양도세 중과의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시죠.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입니다. 2015년 3월에 8억 2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무려 10년간 보유했습니다. 2025년 4월에 24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양도 차익이 15억 8천만 원입니다. 양도세 중과전에는 10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5억 173만 원, 지방세 합쳐서 총 5억 5,190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가 되면 장특공제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2주택자의 세부담이 총 10억 5,537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3주택자는 총 12억 2,89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집을 보유했는데도 장특공제를 못 받습니다. 중과전보다 무려 7억 원 가까이 세금이 더 나갑니다. 10년 보유한 보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5월 9일이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입니다.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이 5월 10일이면 소용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보통 15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잔금까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이걸 다 합치면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5월 9일에서 역산하면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이 1월 말이니까 실제로는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물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매물이 집중될 겁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 안양, 동안, 만안, 고양, 덕양, 의왕, 구리, 남양주, 용인, 수지, 기흥, 화성, 동탄,유 이렇게 12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집이 2채 이상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다. 팔 건지 보유할 건지. 팔기로 했다면 늦어도 2월 안에 매물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다른 얘기도 나옵니다. 매물이 생각보다 안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매년 유예를 해줬지만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다주택자들은 이미 집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함영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큰 사람 위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소장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최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있는데 가격을 내려서까지는 팔려고 하진 않는다. 만약 5월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팔지 않으면 걷어들인다는 집주인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월 9일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아예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월 9일까지 못 팔면 양도세가 5억 원 더 나갑니다. 그럼 팔 수가 없습니다. 5억 원을 더 내고 팔 바에야 그냥 보유하는 게 낫죠.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는 거래 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고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팔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매물이 사라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더 귀해질 겁니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어느 지역에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외에 있는 집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서울과 경기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해야 합니다. 살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 팔기로 결정했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늦어도 2월 중에 매물을 내놔야 4월 말까지 잔금을 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각오해야 합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그래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중과로 5억 원을 더 내더라도 집값이 10억 원 오르면 결과적으로 5억 원 이익입니다. 이런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5월 이전에 팔면 양도세 5억 원, 5월 이후에 팔면 양도세 10억 원입니다. 5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5년 더 보유했더니 40억이 됐습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0억 원 더 늘어납니다. 양도세를 5억 원 더 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입니다. 물론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 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고 시세 차익도 못 보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1세대 2주택 비과세 전략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집을 통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한 채, 아내 명의 한 채, 이렇게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둘 중 한 채를 5월 전에 팔고 나머지 한 채만 보유합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1세대 2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9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갑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집을 팔고 어느 집을 남길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남기는 게 유리하겠죠? 또 하나, 증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은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2억 원 나옵니다. 양도세 5억 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큰 돈입니다. 신중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증여받은 자녀가 바로 팔아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세금이 나갑니다. 법인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안 됩니다. 법인이 집을 팔면 무조건 양도세를 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5월 전에 서둘러 판. 둘째, 양도세 폭탄 각오하고 장기 보유한다. 셋째, 1세대 2주택으로 정리한다. 어떤 선택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 사정, 집의 위치, 향후 시세 전망, 세금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2월이 지나면 3월, 3월이 지나면 4월, 그리고 5월 9일이 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로 고민하시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